반갑습니다. 부모학교 청동거울 양경아입니다. 우리 오늘은 아이들 용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돈 얼마나 주세요? 초등학교 아이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용돈은 천차만별이죠.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가정에 따라서 아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용돈을 왜 줘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때 이걸 용돈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쓰는 거 배우는 거예요. 자, 용돈을 언제 제일 먼저 주셨던 것 같으세요? 보통 초등학생은 돼야지 용돈을 줄 수 있죠. 왜냐면 7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혼자 나가서 뭐 돈을 쓸 일도 없으니까 굳이 용돈을 줄 필요는 없고,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바깥에서 간식을 사 먹거나 뭐 친구 생일 선물을 산다거나 문방구에서 재미난 걸 산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용돈 교육을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돈이 필요한 시기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실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용돈 딱 주시면서 아껴 써, 이렇게죠. 아껴 써, 저축해, 그쵸? 근데 용돈은요, 아껴 쓰고 저축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용돈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껴 써라, 저축해라 보다는 필요한 곳에 쓰거라 라고 하면 돼요. 계획하기, 이걸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문방구에 가서 재미난 장난감을 사고 싶다, 샀어요. 이것도 계획이고요. 나는 오늘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저축할 거야. 이것도 돈 쓰는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저축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그것도 괜찮죠. 필요할 때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서 돈을 받아서 물건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번거로운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걸 필요하느냐, 정말 문방구에 가서 지우개를 사고 연필을 사면 당연히 사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문방구 지나다가 나 딱지 살 거예요, 나 이번에 무슨 게임칩 살 거예요 하면 그때마다 다 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많이 다투시고,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용돈이 제일 좋아요. 정해진 금액만큼 용돈을 주고 아이가 뭘 사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용돈 모아서 쓰는 거야. 그러라고 내가 용돈 줬지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사지 마라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용돈 모아서 쓰거라 하면 되니까 용돈 교육이 아이들의 씀씀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줄여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얼마를 줘야 될까? 네, 맞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면 일주일에 1,000원, 2,000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굉장히 단위가 커져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교통비도 써야 되고요. 저녁을 먹고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용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밥값, 차비, 그리고 쓸 수 있는 용돈까지 계산을 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하죠. 처음에 1학년, 2학년들은 1, 2,000원 정도 일주일에 그 정도에서 시작할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선생님, 1,000원, 2,000원으로 뭘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맞아요. 살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돈을 왜 가르치는지 알게 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용돈 교육은요, 돈을 많이 쓰라고, 충분히 쓰라고, 충분히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라고 용돈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쓰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오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음료수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 2,000원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아이들이 이제 용돈을 올려달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냥 올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용돈을 1,000원을 쓰든 10,000원을 쓰든 자기가 어디에 썼는지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오늘 용돈으로 여기 썼는데 이래서 더 필요하니까 더 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용돈 협상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애들은요, 이거 귀찮아서 안 해요. 그냥 어디 썼는지 말도 안 해. 그냥 필요해, 부족해, 더 주세요. 누구누구는 더 많이 받는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막 흔들리시죠?
특히나 옆집 애보다 우리 애가 용돈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많이 흔들리실 텐데 이럴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그때 얘기하세요. 용돈이 어디에 필요한지 알려주면 내가 용돈을 더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고 끝까지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이걸 주 단위로 줄까요? 월 단위로 줄까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주시던지 일주일에 한 번 주시던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금액을 주실 거예요. 왜 한 달치를 갑자기 줘버리면 애들한테 굉장히 큰 거죠. 이걸 주체할 수 없으면 마구마구 써버리면 교육이 안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금액을 주고 서서히 늘려가시면 돼요. 보통 주 단위로 주시다가 아이가 계획적으로 잘 쓴다 하면 월 단위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첫 번째 용돈을 주셨을 때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월요일날 용돈을 딱 주시잖아요. 2,000원을 줬다. 그럼 애들이 2,000원을 하루에 몽땅 다 쓰고 올 거예요. 문방구에 가서요. 슬러시도 한 잔 사 먹고요. 재미있게 생긴 수첩도 하나 살 거고요. 친구들하고 우정 반지라고 500원짜리 반지도 하나 살 거예요. 이렇게 2,000원을 알차게 모아서 딱 쓰고 와서 엄청 행복해 할 거예요. 이런 게 한 3, 4주 정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돈을 주는 대로 다 쓰네, 주지 말자. 이러시면 용돈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돈은 계획적으로 쓰는 걸 연습하는 거라고. 아이가 지금 돈 쓰는 거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세요. 그러나 이때 아이한테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용돈을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쓰지 못할 때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꾸준히 유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나 돈이 필요해요. 친구 선물 사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하세요. 그러라고 돈 준 거야. 용돈 모아서 네가 줘야지. 엄마가 더 줄 수는 없단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시면 애가 한꺼번에 다 쓰는 거 아니구나. 모아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건 알게 되면 이게 용돈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몇 달에서 몇 년씩 걸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아껴 써라, 저축해라, 쓰지 마라, 너는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잘 쓸 때까지 꾸준히 아이들 용돈 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